파일은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했었던 머신러닝 20번 RNN이라고 하는 파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체 실행하지는 마시고요. 런타임 유형을 GPU를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장하시고, 일단은 런타임을 연결까지만 먼저 할게요. 런타임 연결까지만 하고, 위쪽에 있는 셀부터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코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몇 가지 코드는 조금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필요한 그 모듈이나 함수 이름, 클래스 이름들을 임포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게 numpy, 그 다음에 pandas, matplotlib, pyplot 모듈, 그다음에 C본은 제가 빼버렸어요. C본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TensorFlow, Keras, 그다음에 Train Test Split 함수 이렇게 임포트를 했습니다. 임포트하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네. 지금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이 제가 방금 연결한 런타임은 콜앱에서 제공되어지는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런타임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로 GPU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텐서플로우 있죠. 텐서플로우 config list physical devic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은요. 만약에 GPU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CPU만 보일 거예요. CPU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GPU까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list physical devices라고 하는 함수가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데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CPU라고 하는 물리적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가 GPU라고 하는 물리적인 디바이스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런타임을 어떤 유형으로 런타임을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텐서플로우의 설정이 어떤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함수는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셋을 가져오죠. 데이터셋 가져오는 코드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가져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케라스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데이터셋 모듈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예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IMDb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 있어요. 여기서 load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규먼트 중에서 numWords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훈련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훈련 셋과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훈련 셋에서 그 몇 개의 단어들을 포함시킬 거냐. 어, 그 여기서 200이라고 숫자를 준 거는 그 가장 빈도수가 높은 200개의 단어를 인코딩 하겠다는 뜻이고요. 빈도수가 200번보다 낮은 단어들은 전부 다 어휘 사전에 없다라는 의미로 2번이라는 숫자로 인코딩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영화 리뷰들이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고요. 정수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고 그 정수들의 의미가 이는 200개의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란 뜻이고 숫자 2는요. 그다음 숫자 3번부터가 실제로 이 200개의 단어 어휘 사전에 포함되는 단어다라는 의미로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돼요. 뭐 그것 이외에도 뭐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들도 이 훈련셋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0은 패딩이라는 의미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문장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train full이라고 하는 변수의 모양을 보시면
2만 5천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실행했죠? 네, 그 다음 셀 실행해 보시면 테스트 셋의 모양인데요.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2만 5천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Y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타겟을 의미하죠.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Y 트레인의 모습도요. 1차원 배열이에요. 훈련 세트 2만 5천 개 샘플에 대해서 0과 1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타겟인 거죠. 그래서 유니크 확인해 봤어요. 요거 실행했습니다.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yTrain full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값들, 중복되지 않는 값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값들의 개수를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같이 리턴을 받았어요. yTrain full에는요, 0과 1 두 가지 원소가 같습니다. 두 가지 원소가 각각 몇 개씩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12,500개씩 두 개 합쳐서 25,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리뷰들이고요. 1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 리뷰들입니다. 개수가 1대1 비율로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Y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Y 테스트도 25,000개 샘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느낌이, 레이블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크로 실행해 보시면은요. 실행해 보시면, 중복되지 않는 값은 0과 1, 그리고 개수는 동일하게 1대1 비율로 섞여져 있습니다. 훈련셋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확인을 해봤어요. Xtrain full의 인덱스 0번 원소. 아까 Xtrain full이 25,000개짜리 1차원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인데, 그래서 인덱스 0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인덱스 1번에 뭐가 들어있냐면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훈련셋의 여기 주석으로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훈련셋의 첫 번째 샘플은요.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파이썬의 리스트예요. 밑에 타입을 출력을 해봤죠. 타입 출력을 해보시면 리스트라고 하는 파이썬 클래스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랭스를 출력해봤죠. 랭스를 출력해보시면 218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들을 갖는 리스트를 갖는 리스트라면 2차원 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X트레인 풀이 1차원 배열이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밑에서 확인을 또 해본 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X트레인 풀에서 인덱스 1번의 원소를 출력을 해봤어요. 인덱스 1번도요. 인덱스 0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까요? 인덱스 0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도 인덱스 1번도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시작하는 숫자는 항상 1로 시작하고 있죠. 인덱스 0번도 숫자 1로 시작하고 있고요. 인덱스 1번 원소도 숫자 1로 시작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입 출력해 보시면 리스트라고 하고 있고, 자, 근데 랭스를 출력해 봤어요. 랭스를 출력해 봤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189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인덱스 0번에 있었던 훈련 세트의 샘플은 218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었고 인덱스 1번에 있는 훈련 셋의 샘플은 189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89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영화 사이트에서 혹은 뭐 어떤 다른 SNS 같은 거에서 댓글을 단다 혹은 리뷰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작성하는 단어 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로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넘파이의 2차원 배열이라면 어,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이쪽은 행의 개수는 샘플 개수가 돼야 되고, 샘플 개수.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2만 5천 개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은 샘플의 개수 2만 5천 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 컬럼의 개수는 여기는 피처의, 피처들의 개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피처들의.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다 그러면 랭스, 위드스에서 네개의 피처를 갖죠. 모든 샘플들이 동일한 피처 개수를 갖잖아요. 만약에 28 곱하기 28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그러면 어, 786 픽셀을 갖는 그런 샘플이 되겠죠. 샘플 하나가 786개의 그 픽셀을 갖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리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는 218개, 어떤 거는 189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처음에는 218개가 피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189개밖에 없었죠. 이런 모양은 2차원 배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더 해야 되냐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동일한 피처 크기를 갖는 2차원 배열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런 거를 살펴본 거고요. 밑에 그 반복문을 사용한 거는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해본 건데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4번까지죠.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4번까지 풀리한 세트의 길이들을 출력을 해봤어요. 길이들을 출력을 해봤는데 인덱스 0번에는 위에서 보셨지만 218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였고 인덱스 1번은 189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인덱스 2번은 141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인덱스 3번 같은 경우에는 550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거는 굉장히 길죠. 어떤 거는 그 숫자들을 좀 적게 가지고 있고 189개, 147개 이렇게. 어떤 거는 550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였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일정한 크기로 한번 출력을 해본 거죠. 훈련 세트에 인덱스 i번째 원소들 중에서, 인덱스 i번째 원소의 앞에서 20개씩 숫자들을 출력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길이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봤는데 보면은요, 항상 모든 그 샘플들이 모든 영화 리뷰 샘플들이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가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2라고 하는 숫자들이 꽤 많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 같으면은 지금 20개의 숫자를 출력을 해봤는데 20개 안에서 벌써 2라고 하는 숫자가 4개, 6개, 7개, 8번 등장했어요. 8번. 인덱스 1번 원소를 보시면 2라고 하는 숫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8번, 여기도 8번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20개만 출력을 해봤는데도 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고 다른 숫자들은 한두 번 정도씩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1이나 2라고 하는 숫자들은 이 영화 리뷰가 단어들이 정수로 인코딩이 됐을 때 어떤 특별한 의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했었던 코드인 거고요. 인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은 문장의 시작.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는 200개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200개의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
그 이외의 나머지 숫자들은 그 200개, 빈도수가 높은 200개에 포함이 되는 단어들, 그 순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한번 숫자들을 문자로 바꿀 수 있을까? 단어들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해본 거죠.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시면 케라스 데이터셋스 IMDb 똑같은 IMDb라고 하는 데이터셋 모듈에서 get word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타입을 보시면은요. 여기 타입을 출력을 했죠.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딕셔너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딕셔너리라고 되어져 있고 딕셔너리의 크기는 88,58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MDb는 전체 2만 훈련셋 2만 5천 개 안에 전체 몇 개의 단어가 있는 거냐면 88,584개의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200개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 200개가 그 빈도수 200이 밖에 있는 것들은 2라고 표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출력을 해봤는데 뭘 출력을 해본 거냐 하면은요. 이 워드 인덱스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88,584개를 다 출력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5개까지만 출력을 하려고 그래서 인덱스 5번에서는 멈추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아이템스를 for in 구문에서 사용한 딕셔너리의 아이템스 함수를 for in에서 사용을 하시면 키 밸류를 리턴을 해주죠. 키 밸류를 리턴하기 때문에 키 밸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요거 출력을 해보시면 단어가 문자 열이 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옆에 숫자가 빈도수 순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빈도수 순위가 1408 위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순위가 34,781번째 순위예요.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코드, 밑에 있는 코드는요. 워드 인덱스는 단어가 키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value였었는데, 그 키 밸류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겁니다. 즉, 인덱스를 키로 하고, 그러니까 정수들을 키로 하고, 그 정수에 해당하는 단어를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로 변환하겠다라고 한 코드예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이용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5개까지만 출력을 해보면 위쪽에 출력된 결과가 바뀌었죠. 그죠? 인덱스 워드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키값, 그 다음에 워드가 밸류 값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딕셔너리.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아까 샘플에 예를 들어서 1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1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단어일까를 찾는 거는 여기 있는 인덱스 워드를 이용하시면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에서 실행했었던 코드는 뭐냐면 인덱스 워드에서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5번까지의 value들을 찾아내는 코드. 어,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키 값의 value를 찾아낼 때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 인덱스 연산자를 써도 돼요. 인덱스 워드가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키 값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get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는 그 키값만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을 때 디폴트로 리턴해줄 값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연산자를 쓰실 때보다 편리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키 값이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을 때 널이 리턴되는 거를 혹은 넌이 리턴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키가 존재하지 않을 때 디폴트 값을 리턴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코드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출력한 결과를 보시면은요. 그 인덱스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인덱스 1번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 인덱스 2번은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은 단어. 인덱스 3번은 빈도수가 세 번째로 높은 단어란 뜻이에요. 여기 단어들 1번부터 5번까지 출력을 해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들을 보시면 예, 영어에서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 and라고 하는 접속사, a라고 하는 부정관사, of, to와 같은 전치사. 이런 단어들은 정말 문장 만들 때 큰 어떤 의미는 없지만, 그죠? 의미는 없지만 문장을 만들 때 자주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이죠. 아, 그런 단어들이 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훈련 세트, X 트레인 풀 혹은 테스트 셋, Y 트레인, 죄송합니다. X 테스트, X 트레인 풀하고 X 테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리뷰 샘플들에서 숫자들의 의미가 0은 패딩이고 1은 문장의 시작이고 2번부터는 그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단어들의 번호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 이름은 디코드 리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고요. 얘는 그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데 이 안에 이 안에 문자열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 안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공백 하나로 연결해서 전체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여기서 i 빼기 3이라고 한 거는 이 리뷰에 들어있는 i는 리뷰에 들어있는 숫자 정수를 의미를 하고요. 정수를 의미하고 정수 중에서 0, 1, 2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 i 빼기 3으로 워드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량 세트에 x트레인 풀에 인덱스 0번에 있는 숫자들을 문자열로 디코드를 해보니까 이런 문자열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음표는 0이나 1이나 2와 같은 것들은 물음표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 3번부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2번도 없는 단어니까. 예. 그래서 3번부터 정상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i 빼기 3이라고 한 거고요. 단어들을 보시면 뭐 this 필름 이 영화는 뭐뭐뭐다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 얘기인 거죠. 단어들이 중간에 빠져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그 리뷰가 작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인덱스 1번의 영화 리뷰 샘플에는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 big, bad, and, this, ar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샘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라고 하는 걸 탐색을 해본 거죠. 자, 여기에서 리뷰 랭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리뷰 랭스는 판다스의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훈련 세트의 1차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랭스들만 시리즈로 만든 변수가 리뷰 랭스. 그래서 describe,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describe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describe를 해보시면 어, 그
각각의 리뷰들이 전부 2만 5천 개가 있었고, 2만 5천 개 샘플이 널이 아닌 거죠. 널이 아닌 샘플들이 2만 5천 개가 있었고, 평균은 238.7. 그러니까 영화 리뷰 샘플에 사용된 단어들의 평균 개수가 238개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는 176.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크죠. 차이가 크고. 최소값은 11. 그러니까 어, 짧은 리뷰는 단어 11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리뷰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2494. 어떤 리뷰는 2494개의 단어들로도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살펴봤죠. 히스토그램으로 살펴서 보니까 대부분의 리뷰들이 사용된 단어들이 200개 미만의 단어들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200개 이상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리뷰들은 개수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만 5천 개 중에서 4천 개도 안 돼요. 여기 200개 이상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에서는 박스 플롯을 그렸어요. 박스 플롯. 밑에 설명도 되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리뷰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300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고 평균 238개, 중앙값 178개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신경망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샘플들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토큰만 사용하겠다. 모든 영화 리뷰들을 100개의 토큰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면 길이가 100 이상인 그런 영화 리뷰들은 길이가 100이 되도록 잘라주면 되고 이게 트렁케이트죠. 그 다음에 길이가 100보다 작은 것들은 0을 패딩으로 추가해서 길이가 100이 되도록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요 코드는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작업이 뭐냐면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전처리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케라스에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에 시퀀스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이 헤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 시퀀스에서 첫 번째 시퀀스는 1차원 배열 넘겨주시면 되고요. 1차원 배열 넘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스 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한 개 샘플들마다 최대 몇 개로 패딩을 할 거냐, 트렁케이트 또는 패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xtrain full 시퀀스라고 하는 변수로 변환을 했어요. 자, 변환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변환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2만 5천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2차원 배열이 됐어요. 2차원 배열. 2만 5천 개의 샘플과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타임 스텝은 토큰 개수와 토큰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리뷰가 가지고 있는 단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순환 신경망을 훈련을 시킬 때 순환 신경망에 그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샘플 하나를 전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샘플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개수만큼 보내죠. 이거를 일정한 개수만큼씩만 보내야 돼요. 모든 샘플에서 100개씩만 보낼 건지 모든 샘플에서 200개씩 보낼 건지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개씩만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화 샘플에 대해서 100번 보내게 되니까 100번의 스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라고 어, 이름을 붙인
그래서 엑스트레인 풀 시퀀스라고 하는 변수로 변환이 됐는데 25,000개의 샘플과 100개의 각각의 샘플은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변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검증할 때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하려면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양으로 변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패드 시퀀스라고 이것도 실행시킬게요. 네. 똑같은 패드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테스트 셋을 모든 길이가 100이 되도록 똑같이 엑스테스트 시퀀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보시면 여기도 25,000개, 100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트레인 풀의 트레인 풀 시퀀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 보시면 아까처럼 길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가 된 거냐면 파이썬의 리스트가 아니에요. 넘파이 배열입니다. 너- 출력문만 보고서 얘가 넘파이 배열인지 아니면 파이썬의 리스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원소와 원소 사이에 쉼표가 찍혀 있으면은요, 그건 리스트고요. 원소와 원소들 사이에서 그냥 공백으로만 원소와 원소들을 구분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 넘파이 배열이에요. 그래서 패드 시퀀스가 파이썬의 리스트를 뭘로 변환해 줬냐면 넘파이의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주석을 좀 넣어드릴까요? 어, 패드 시퀀스 함수는 그 파이썬 리스트를 뭘로 넘파이 배열로 MD 어레이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환된 모습은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2차원 모양으로 바뀌어요. 2차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확인해 본 거예요. 어, 그다음에 그 밑에서 여기서는 여기서는요. 그 시퀀스로 바꾸기 전에 얘는 엑스트레임 풀을 사용하고 있죠. 엑스트레임 풀 시퀀스가 아니라 엑스트레임 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엑스트레임 풀의 인덱스 0번에서 원소 몇 개? 끝에서 100개만 출력하겠다라고 했죠. 끝에서 100개만. 자, 이거를 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엑스트레임 풀은 거기 사용된 단어가 200개가 넘었었어요. 200개가 넘었는데, 그러면 200개가 넘은 거를 아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18개가 있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18개를 잘라버리고 뒤쪽에 있는 200개를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18개를 잘라버리고 앞쪽에 있는 200개를 선택하는 건지 요거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거 확인하려고. 함수의 기본값은 뭐라 그랬어요? 헤드 시퀀스 함수의 기본값은 패딩도 앞쪽에다 넣는 게 기본값이고 잘라버리는 것도 앞쪽을 잘라서 버려버리는 게 기본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음. 패딩 아규먼트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프리, 트렁케이트 아규먼트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프리. 그래서 만약에 그 사용된 토큰이 100개가 안 돼서 0을 패딩으로 넣을 때에는 앞쪽에다가 0을 패딩을 채워주는 거고요. 사용된 토큰이 100개가 넘어서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경우는 시퀀스의 앞쪽을 잘라서 버려버리는 게 그 트렁케이트의 기본 동작이다. 그래서 요 설명을 우리가 실제로 코드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어, 여기 순서 보시면 2, 3, 6, 22, 12 이렇게 나가 2, 3, 6, 22, 12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잘랐구나. 앞쪽에서 잘라서 버려버렸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밑에 있는 코드는 그럼 0들이 채워질 때는 어떻게 채워진 거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번은 문장의 시작, 2번은 그 200개의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없는 단어들,
그리고 단어의 개수가 100개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 0은 앞쪽에 채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코드가 이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패딩이 채워진 시퀀스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1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00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원소인데 앞쪽에 0이 패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하고 이거는 원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엑스트레인 풀의 다섯 번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1, 2, 128, 74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1, 2, 128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 10, 10으로 끝나요. 2, 10, 10 이렇게 끝나죠. 어. 근데 이 전체 개수가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다 패딩을 했다? 앞쪽에다 패딩을 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RNN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RNN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우리가 그 원활 인코딩을 하거나, 여기에서 음,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어떤 특정 단어들이 숫자로 매핑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처럼. 보시면 뭐 128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74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12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숫자들이 어떤 단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빈도수 순위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128번 단어가 74번 단어보다 더 중요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74번 단어가 128번 단어보다 더 중요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저런 인코딩 돼 있는 값들을, 어,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토큰들을 정수로 인코딩된 값의 대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코딩된 정수들을 신경망으로 바로 주입하면 안 되고요. 정수들을 원활 인코딩을 하시거나 워드 임베딩을 해서 그 신경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는 원활 인코딩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썼던 그런 코드고요. 그런 썼던 코드고 이 그 케라스 유틸의 투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계산량이 상당히 많고요. 계산량이 상당히 많고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아마 여기 훈련시킬 때 이거 에러 메모리 터져가지고 런타임 종료돼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활 인코딩은 아예 훈련 자체를 시켜보지를 못했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의 코드들은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아, 그냥 주, 주석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활 인코딩을 직접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도 다 그냥 내용만, 이런 원리로 원활 인코딩을 하는 거구나. 이런 원리로 원활 인코딩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케라스 유틸에 있는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이용하지 말고요. 케라스에 그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레이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레이어를 이용하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팅을 하면서 모델을 훈련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셀들은 그냥 지워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자, 원활 인코딩 하기 전에 그 샘플을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기다가 원활 인코딩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시퀀스로 만든 훈련 데이터들 있었죠. 시퀀스로 만드는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든 훈련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어, 100개짜리로 잘라버리거나, 100개짜리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은 길이가 짧은 것들은 100개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준 것들. 예. 그 녀석들, 원한 인코딩을 하기 전에 시퀀스들로 변환한 셋을, 전체 훈련 셋을, 전체 훈련 셋을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눕니다.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누고요. 나누고 순환신경망을 만드실 때 순환신경망에 어, 그리고 순환신경망의 첫 번째 층을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카테고리 인코딩 레이어로 층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플 R에는 층을 추가를 하고요. 심플 R에는 층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출력층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서 모델 훈련시키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메모리 안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던데 요거 간단하게 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게 엑스트레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어, X, 밸리드, 훈련셋과 검증셋이 있겠죠. 훈련셋, 검증셋. 전부 다 시퀀스로 만든 거니까 여기도 SEQ 붙일까요? 여기도 SEQ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 있죠. Y train full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Y train full을 Y train 그 다음에 Y validation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얘를 train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바꿀 거고요. 트레인 시퀀스와 밸리데이션 시퀀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X 트레인 풀 시퀀스를 나눠서 전체 훈련셋이 있었죠. 전체 훈련셋을 시퀀스로 나눈 게 있었죠. 그거를 X 트레인 시퀀스와 X 밸리데이션 시퀀스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Y 트레인 풀이 있었죠. Y 트레인 풀을 훈련 타겟과 검증 타겟으로 나눌 거예요. 검증 타겟으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20%를 하게 되면 25,000개에서 20%면 5,000개. 그럼 훈련셋은 2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만 개, 5,000개.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는 Y train full 요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훈련, 검증,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만드시면 되고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모델은 케라스, 시퀀셜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이어스에다가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풋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인풋 다음에 나오는 층을 첫 번째 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풋층, 케라스 점 인풋, 인풋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인풋의 모양은 여기 모양 뭐라고 하면 될까요? 100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퀀스 다시 보시면 요 시퀀스 하나만 보면은요. 시퀀스의 모양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퀀스의 모양, 행은 몇 개? 2만 개. 2만 개. 그 다음에 컬럼은 이제 모든 컬럼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컬럼은 100개짜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샘플 한 개. 요 샘플 한 개의 모양을 보시면 샘플 한 개의 모양은 100개의 토큰들을 가지고 있는 시퀀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풋의 모양은 100개짜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풋의 모양은 100개짜리다. 100개의 토큰을 가지고는 샘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는데 레이어스 예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인코딩. 얘가 원활 인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원활 인코딩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에 non tokens 우리 자주 사용되는 단어 몇 개 썼죠? 훈련세 가지고 올 때 200개 썼죠. 200개.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드. 아웃풋 모드의 기본 값을요. 원 하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 하스. 이 카테고리 인코딩의 아웃풋 모드가 멀티 핫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멀티 핫 대신에 원 핫으로 바꿔주시면 원활 인코딩이 됩니다. 얘가 원활 인코딩이 돼요. 앞에 있는 토큰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셋 가져올 때 자주 사용되는 빈도수 200개 사용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원활 인코딩을 수행을 해줘요. 그리고 이 원활 인코딩 수행된 거를 누구한테 넘겨주시면 되냐면 레이어스 심플 RNN한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 유닛 8개만 써볼게요. 유닛 8개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라스 레이어스 댄스층 연결하시면 됩니다. 댄스층의 유닛은 1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여기서는 sig 모니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입력층이고요. 여기가 입력층이고 여기가 원활 인코딩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가 원합 인코딩 인코딩을 수행하는 레이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RNN 레이어예요. 순환망이에요. 순환망. 순환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넣은 부분이 여기가 출력. 층. 순환층이라고 할게요. 순환시켜주는 층 레이어고요. 여기가 출력해주는 출력층. 케라스, 레이어스, 케라스, 여기 오타 있었네요. 여기 오타 있었습니다. 레이어스. 네. 자, 이제 얘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만든 모델의 서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원활 인코딩을 수행하는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 워드 임베딩은 모델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워드 임베딩은 모델 파라미터가 있지만 원활 인코딩은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숫자를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100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0으로 채우다가 21번째만 2를 넣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 0으로 채우겠다. 이게 원활 인코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 인코딩 층에서는 그 계산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모델 파라미터가 없고 심플 R에는 여기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있죠. 요 모델 파라미터 개수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요거 왜 1672개가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자,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타임 스텝 한 개에 대해서
타임스텝 한 개에 대해서 200개가 들어갑니다. 워낙 인코딩 된 게 200개죠. 그 200개가, 200개, 그러니까 순환망 한 개에 대해서 200개가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각각의 순환돼서 들어오는 게 8개가 있고요. 여기가 유닛이 8개니까. 여기에다가 바이어스가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런 유닛이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죠. 요거 계산하면 1672. 여기는 숫자랑 똑같습니다. 한 개의 샘플 중에서 한 개의 타임 스태프는 200개로 원활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200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순환 셀에서 들어오는 은닉층의 입력이 있어요. 순환 셀에서 들어오는 게 8개가 들어와요. 바이어스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런 셀이 전부 8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 1672개가 나옵니다. 아, 첫 번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훈련시키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